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위는 텔아비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등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인질 구출을 위한 협상에는 진척이 없자 민심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건데요. 시민들의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해진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정리해드리고요.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오는 2월의 선거를 앞둔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 23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릴 공화당 경선에 3개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경선 소식은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23일 치러질 뉴햄프셔 경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간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전방에 총격 과속 사건이 발생해 방지턱입니다.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15분쯤 텍사스주 서쪽 KTC에 있는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총격이 발생한 단기 임대주택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요. 사망자는 모두 20대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4명 이상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은 650여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올 들어서도 벌써 20건 가깝게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게 협상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중재국으로 참여한 새 협상안을 두고 조만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은 작년 11월 30일 일시 휴전이 중단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새 중재안은 적대 행위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인 조항과 인질 석방 등에 관한 90일간의 3단계 프로세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새 중재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협상 테이블엔 복귀할 뜻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인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미국의 공습 목적은 억제를 넘어서 홍해 근처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후티는 첨단 무기를 비축하고 있고 이런 무기는 많은 경우 이란이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후티가 지금처럼 공격을 자주 할 수 없도록 비축한 무기를 파기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1일부터 열흘 넘게 후티의 본거지 등을 폭격했지만 후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작년에 러시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중국에 원유 1억 702만 톤을 수출했는데요. 사우디는 같은 기간 중국에 원유 8,596만 톤을 수출해 러시아의 최대 원유 공급국 자리를 내줬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값싼 러시아 원유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EU와 주요 7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가격 상한제를 통해 배럴당 $60 이상의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보험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값싼 러시아산 원유 판매 비율이 늘어나면서 서방의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과 인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러시아 원유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당장 멈춰진다고 해도 2050년까지는 알프스의 빙하 3분의 1 이상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로잔드 연구팀이 2050년까지 알프스 빙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구온난화가 2022년에 멈춘 것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도 얼음이 계속 녹아서 2050년까지는 알프스 빙하의 얼음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온난화가 현재 추세대로 지속할 경우에는 얼음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알프스의 빙하가 사라지면 사회 기반 시설과 수자원 보유량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연구에는 2022년까지의 데이터만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빙하가 이 결과보다 훨씬 많이 녹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는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가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위대한 미국의 복귀는 트럼프가 할 것. 네,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했었습니다. 네,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경선에서 사퇴를 했는데요. 네. 전격 사퇴를 전방에 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입니다.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왜냐면 오하이오 포커스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좀 동력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사퇴를 한 겁니다. 네, 별명이 리틀 트럼프였어요. 극우 노선을 트럼프 대통령과 좀 비슷하게 밟았기 때문인데 2022년 11월에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이제 트럼프를 대체할 인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위대한 미국의 복귀라는 걸 내세우면서 대선에 공식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서는 공화당 경선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크게 차이나는 2위에 머물렀고요. 네. 다른 후보들에게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네. 그 세력을 좀 확장하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선이 없었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길을 따라갔는데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어야 되잖아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했다면 괜찮은데 1인자가 여전히 있는데 비슷한 노선을 따라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낙태 찬성론자, 성소수자들과도 대립하는 그런 충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중도층도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제 유세 현장에서 좀 어색한 행동, 옷을 좀 이상하게 입는다던가 실내에서 코트, 양복을 입고 좀 그 지지 선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활동들을 하는데 그 코트를 계속 입고 나오기도 하고 이상한 부츠 같은 것도 신고 나오기도 하고 키높이 부츠라는 그래서 의혹이 많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현장에서의 어색한 행동이 또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뉴햄프셔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이상 득표를 하면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헤일리 지사도 사퇴해라라는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잠시 후에 저희가 글로벌 이슈에서 이 이야기는 집중 분석해 드릴 텐데, 자, 두 번째 키워드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따라잡기 더 힘들어졌다. 네, 이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사퇴를 하면 네. 그러면 누가 좋으냐?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노선이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표가 거기로 더 모여질 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헤일리 대사가 3위를 해서 네. 뉴햄프셔에서는 내가 좀 따라잡겠다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를 공략했거든요. 네. 그런데 16일에서 19일 사이에 이 뉴햄프셔의 공화당 유권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50%, 헤일리 전 대사는 39%로 나타났습니다. 11%포인트. 이게 두 자릿수가 벌어지면 이걸 만회하기가 이틀밖에 안 남아서
굉장히 힘들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초에는 7%포인트 차였는데 이게 조금 더 벌어진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른 이제 경쟁 후보들이 사퇴를 하면서 두 후보, 1, 2 후보의 그 지지율이 올라가긴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등한 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더 힐이 뉴 햄프셔주 여론조사를 종합 분석했을 때도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4, 헤일리 전 대사가 36.2, 여전히 여기서도 두 자릿수 이상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뉴 햄프셔주는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중도 성향, 무당층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헤일리 대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며칠 사이에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네. 있을지 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다시 1933년이 될 순 없다. 네, 독일 얘기인데요. 네. 독일의 탐사 전문 매체 코렉티브가 10일에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작년 11월에 한 비공개 회동에서 나눴던 내용을 공개해서 파장 일고 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신나치주의 인사들하고 사실상 이민자를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폭로 기사가 나온 건데요. 네. 그러니까 망명 신청자뿐만이 아니라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도 네. 독일인이 아닌 배경을 가졌거나 동화되지 않는 사람은 다 북아프리카로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오. 이게 실현이 되면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최대 200만 명이 갑자기 추방될 위기에 놓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일 전역에서 비판 시위가 지난 주말에 아주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렇겠네요. 20일에 이제 독일 전역에서 25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이때 나왔던 슬로건이 다시 1933년이 될 순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때가 나치당하고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던 때였습니다. 네.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21일에도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00개 도시에서 140만 명 이상이 시위에 나왔습니다. 숄츠 총리도 참석을 했거든요. 네. 이것은 민주주의와 우리 모두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커지니까 이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해명을 했는데요. 네. 이 문제 모임은 사적 모임이다. 당 차원이 아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내놨는데도 지금 비판 시위는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산까지는 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네. 지금 1950년대를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는 정당은 위헌이다라는 판결, 그러니까 헌법이 있긴 하지만 네. 이것에 의거해서 소송을 했어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좀 무섭네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방에 독일을 위한 사고 대안당이 다발 지금 주의 지지율 구간입니다. 2위로 굉장히 높거든요.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그래서 몸을 세리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외국인들이 더 가치 있는 관광을 하기 바란다. 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콜롬비아 정부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남미 콜롬비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범죄가 발생을 하면서 최근 두 달 새에 최소 미국인 8명이 사망을 했고요. 납치와 강도 사건은 수십 건이나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관이 자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고를 발령했는데요. 틴더, 범블 같은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을 통해서 현지 여성들을 만날 때 주의해라라는 걸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콜롬비아 메데인 일대에서 외국인 대상 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이 마약 갱단들이요. 외국인들이 현지 여성하고 만나러 갈 때 강도나 납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마약을 몰래 타서 먹이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춘이 합법이에요, 콜롬비아에서는. 아, 네, 그래서 외국인 미혼 남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메데인시 관광위원회가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작년 3분기 동안에만 외국인 대상 절도 범죄가 전년과 대비해서 3배나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여행 경고 조치까지 내리게 된 건데, 그러니까 구테레스 메데인시 시장이 우리는 외국인들이 더 가치 있는 관광 활동에 나서길 원한다. 매춘과 마약을 위해 콜롬비아에 올 수 있다고 여기는 외국인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데이팅 앱 사기 범죄가 콜롬비아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비대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이 관련 범죄는 세계적으로 전방에 늘고 있는 사고 추세입니다.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와, 외국인들이
저도 가치 있는 관광을 하기를 바란다. 뭔가 좀 콜롬비아 자체적으로도 좀 네.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5번째, 뭐 오늘도 서울도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는데 북극이 넓어졌다고요? 네. 넓어졌나? 넓어졌다? 네. 아, 물음표가 있었군요. 네, 물음표가 네. 있어요. 우리도 아마 출근하시면서 오늘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네, 추워졌어. 너무 추워졌죠? 네. 최근 미국도 이렇습니다. 북극 한파가 먼저 네. 이제 내려왔었어요, 우리보다. 최근 한 주 동안 미국에서 추위로 사망한 분들이 83명인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눈길 교통사고 아니면 저체온증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건데요. 네. 지난주에 미네소타주에 있는 북동부 지역이 영하 35.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우리는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도 이렇게 추운데 3배 이상 더 춥다는 게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요. 노스다코타주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56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인디애나주 일부 지역에서 81.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오리건주에서 나무가 자동차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3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네. 일리노이주, 펜실베이니아주, 미시시피주, 뭐 뉴욕주, 뉴저지주 뭐 여러 곳에서 사망자가 좀 고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북동부, 중서부 일부 지역에 폭설이 내렸었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는 이렇게 미국 전역에 혹한까지 몰아치면서 수천만 명이 이제 피해를 입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리건주에서는 4만 5천 명이 단전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뭐 다른 주들에서도 정전 사태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동부 지역은요 이번 주말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추운 추웠는데 상황인데 아직 최악의 것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앞으로 며칠 동안 미국 전역의 3분의 2는 혹한, 폭설,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립기상청이 북부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음 주 중반이 돼서야 기온이 오를 것이다라는 예보를 내놨기 때문에 와 정말 전 세계가 북극 한파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상기온 기후변화가 요즘에 정말 그렇죠. 실감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째 키워드인데요. 주문하시면 다 해드립니다. 네, 뭘 이렇게 이거까지 다 해줄까요? 이거 약간 좀 무서운데요. 영국의 한 택배회사 고객이요. 상담용 인공지능 챗봇에 이제 얘기를 했다가 네. 회사에 대해서 좀 욕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랬더니 챗봇이 회사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바로 보내줬습니다. 이제 음악가인 애슐리 보샹 씨가 네. 택배가 분실됐어요. 그러니까 택배사 고객센터에 이제 상담을 요청했는데 요즘은 AI 챗봇이 상담 많이 해주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없고. 네네네. 근데 이제 AI랑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의사가 전달이 안 되고 제가 원하는 답이 오질 않아요. 그렇죠. 몇 번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니까 장난 삼아서 이제 농담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욕설을 해달라, 농담으로 욕설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반응을 안 보였대요. 그런데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집요하게 규칙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달라라고 거듭 요구를 했다니 바로 욕설을 해줬다는 거죠. 네, 지면은 지금 제가 방송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익히 하는 그래서 영어 욕설을 이제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해야 할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또 이런 답변을 AI가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럼 이것보다 더 나은 다른 택배 회사를 추천해 달라라고 하니까 지금 이곳에서 피해를 입은 이 택배 회사, 그러니까 자기 회사잖아요. 이 챗봇이 이곳은 세계 최악의 택배 회사다. 느리고 신뢰할 수 없으며 이들의 고객 서비스는 끔찍하다라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이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회사 사장님 아시면 화날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택배사 측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 AI 챗봇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담 서비스를 일시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뭔가 손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택배 분실 문제는 우리가 직접 대화를 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보샹 씨가 이런 챗봇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개선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사용자들에게 더 실망스럽고 비인간적인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지적을 좀 뼈아프게 내놓으셨습니다. AI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그렇죠.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챗봇도 처음에는 응하진 않았는데 이분이 집요하게 한번 계속 요청을 해보니까 되는군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욕을 해야 할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나름 친절한 답변이긴 한데 네. 굉장히 이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아찔한 답변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AI가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을 할 것인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이용을 해야죠. 네. 자, 마지막으로 도둑 시청은 안 된다. 네, 북한이요. 지난해 7월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렸던 여자 월드컵 축구 경기를 무단 중계했었는데 이게 국제축구연맹 FIFA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FIFA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의 월드컵 경기 방영이 저작권자의 방송물을 허락 없이 취급한 행위다.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네. 방영 주체였던 조선중앙방송을 총괄하는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는 걸 방지해달라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치를 내렸어요. 한반도 중계권 계약 관행을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FIFA가 한국의 지상파 방송사들과 한반도 중계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송사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FIFA의 요청에 따라서 북한 내 중계권을 다시 FIFA에 양도를 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FIFA가 중계권을 돌려받은 FIFA랑 북한이 연락을 취해서 그래서 북한도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일부지만 녹화 편집해서 방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무단 중계 사실이 확인되니까 이제 이런 월드컵 중계권 협의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중계권 관련 아예 내용을 그냥, 한국과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북한은 이렇게 되면 FIFA에 직접 돈을 내고 따로 해야 되는 계약을 거잖아요. 맺거나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무튼 FIFA가 좀 강경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훈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Kings of Convenience의 Homesick 함께 듣겠습니다. I lose some sales and my boss won't be happy, but I can't stop listening to the sound of two soft voices blended in perfection from the reels of this record that I found. Every day there's a boy in the mirror asking me, what are you doing here? Finding all my previous motives growing increasingly unclear. I've traveled far and I burned all the bridges I believed as soon as I hit land. All the other options held before me would wither in the light of my plan. So I lose some sales and my boss won't be happy, but there's only one thing on my mind. Searching boxes underneath the counter on a chance that on the tape I'd find a song for someone who needs somewhere to long fo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2부 알바노 앤 로미나 파워의 펠리티타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통해서 생방송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우물정 9730번으로 의견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라디오와 콩 앱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상재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상재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약 큰 300m 선거들이 전방에서 예정돼 있는데 요즘 분위기 저격차에 어떻습니까? 주의하십시오. 예, 인도네시아는 올 2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퇴임할 예정인데요. 네. 잠시 후 새로운 지도자를 저격차에 선출할 주의하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 2월 14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카르타 거리는 약 온통 선거 500m 벽보와 전방에서 헐렁이는 신호와 정상기발로 과속에 가득 차 주의하십시오. 있습니다. 제한 속도 그럼에도 30km 불구하고 선거를 구간입니다. 앞둔 전방에 국민들은요, 사고 다발 주의 상하의원 구간입니다. 잠시 선거에는 후 별 어린이 관심을 보호 두지 않고 구역입니다. 있습니다. 약 그것은 300m 대통령과 전방에서 부통령을 신호와 뽑는 과속에 상당 주의하십시오. 후보들의 선거전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3차까지 이어진 그 후보들의 TV 토론 결과하고 정당의 대국민 정책에 그들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어떤 후보가 유력한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기관들은 전방에 사고 선거 다발 주의 초반부터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현 국방장관인 기호 2번의 브라보 수비안토 대통령 30분에 3,000원. 후보하고 네. 조코위 대통령의 큰아들인 기브란 부통령 후보가 4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차기 후보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브라보 기브란 후보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집권당인 기호 3번의 전 중부자와 주지사인 간다르 프라노 대통령 후보와 전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마푸드 부통령 후보가 기호 잠시 후 2번을 신호와 받은 전 과속에 자카르타 주의하십시오. 시장을 지낸 바 있는 전방에 사고 아니스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바스웨단 대통령 후보 전방에 그리고 사고 이슬람 다발 종교 주의 지도자로 구간입니다. 알려진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약 후보가 300m 2월 전방에서 3일을 전용 차로에 프로세에서 주의하십시오.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이걸 다시 좀 정리해 보면요. 네. 어쨌든 3명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이번 대선이 좀 특이한 것은 조코위 도도 대통령이 여당이 아닌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자신의 큰아들이 야당 후보와 손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집권 여당의 당 총재이자 전 잠시 대통령인 후 전용 차로에 주의하십시오. 국가분들이 하고 조코위 도도 대통령의 관계가 이걸로 인해서 단단히 틀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호 2번의 브라보 후보는 2014년하고 2019년 약 대선에서 500m 조코위 도도 전방에서 신호와 대통령에게 과속에 2번 주의하십시오. 밀려났습니다. 제한 그런데도 속도 조코위 도도 30km 대통령은 구간입니다. 그를 전방에 사고 국방장관에 다발 주의 임명을 하고 구간입니다. 잠시 이번 후 어린이 대선에서 또 보호구역입니다. 자기의 약 큰아들과 손을 300m 잡고 나왔기 때문에 전방에서 신호와 아주 과속에 노골적으로 주의하십시오. 브라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또 상금으로. 기대가 되고요. 한편으로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처럼 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자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가 오케이. 지난 13일 한국 국회가 최근에 전방에 일명 사고 다발 개식용 주의 금지법을 구간입니다. 통과시킨 진짜. 것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은 지난 6일 경찰이 200여 마리의 개를 작은 트럭에 싣고 도축장으로 향하는 트럭을 세우고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5명을 동물학대하고 축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하면서 네. 오래전부터 개고기를 즐겨 먹던 한국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잠시 후 통과됐는데 신호와 이제는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인도네시아도 같은 법을 전방에 사고 제정해야 될 다발 것 주의 아니냐는 구간입니다.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방에 네. 사고 다발 주의 인도네시아는 구간입니다. 2억 7,500만 인구를 가진 나라로 이 중에서 87%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이 개를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개고기는 먹지 않지만은 네. 비무슬림 중에는 일부지만 개고기를 별미로 즐겨 먹고 인사 있습니다. 지나갔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개와 고양이 고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네. 간혹 법원에서 개고기 판매업자들에게 약 동물학대, 500m 유통금지 등의 전방에서 법률 전용 위반 차로에 혐의 등을 주의하십시오. 적용해서 처분을 약 하는 경우는 300m 있는데요. 전방에서 전용 명확히 차로에 법으로 주의하십시오.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자카르타 시내 일부 한국 식당에서도 모심탕으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잠시 있습니다. 후 전용 차로에 이 주의하십시오. 법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인도네시아 수카르타 하타공항에 인천공항처럼 이 출입국 오토게이트 설치하면서 출입국 절차가 아주 간편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수건이었는데요. 네. 지난 3일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수카르나타 국제공항에 78개의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가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외국인들도 이것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 자동 게이트를 이용하려면은 네. 반드시 전자 여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전자 도착 비자를 받아야만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카르나타 국제공항을 통해서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해외를 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길게 늘어서 줄 때문에 대단히 불편했는데 이제는 좀 더 빠르게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오토게이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는 인천공항에 설치된 오토게이트와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잠시 후 11월 신호와 대통령 선거를 과속에 앞두고 주의하십시오. 치러지고 있는 야당인 전방에 공화당 연속으로 당내 과속 경선이겠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전방에 21일 과속 공화당 방지턱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롯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후보를 사퇴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 소식은 계속 뉴스에서도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23일 뉴햄프셔 경선은 트럼프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구도로 좁혀지게 됩니다. 지난 15일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압승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이어가서 경선을 조기에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대세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현미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뭐 디센티스 이 사퇴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디센티스는 20일 저희 시간으로는 밤 시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밤 사이에 방지턱입니다.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영상에서 사퇴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단 뭐 그는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 다수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게 명확해졌다면서 트럼프는 현직인 조 바이든보다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승자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거론을 했었는데 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디센티스는 약 2022년 500m 1월 플로리다 전방에서 주지사 신호와 선거에서 재선에 과속에 성공한 뒤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공화당 속도 내에서 트럼프 대안으로 50km 주목을 좀 구간입니다. 받았었습니다. 약 저희 300m 정치 노선을 전방에서 보면 신호와 트럼프보다 더 과속에 극우적이라는 평가가 주의하십시오. 나오기도 했고요. 전방에 사고 네, 다발 하지만 주의 지난해 구간입니다. 5월 대선 잠시 후 신호와 출마 공식 과속에 선언 주의하십시오. 이후에는 트럼프 대항마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줄곧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네. 앞서 지난 15일에 있었던 아이오와 경선에서 2위를 하긴 했는데 트럼프와 격차가 거의 30% 가까이 벌어졌었습니다. 차이 많이 났었군요. 네네. 비슷한 결이니까 아무래도 지지층도 비슷할 테고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지는 게 아닌가.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뉴햄프셔 경선은 아이오와 경선처럼 이제 당원 대회 코커스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머리 즉 예비 선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듯 하고요. 아이오와처럼 당원대회 형태의 코커스가 진행이 된다면 트럼프는 뭐 탄력을 받아서 완전히 굳히게 들어가는 네네. 뭐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예비 선거 방식의 프라이머리 경선에서는 오히려 헤일리에게 표가 좀 몰리는 방향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코커스는 공화당의 지역 지부가 경선을 주관하고 사전에 등록한 당원만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1976년부터 미국 전체 주 가운데 아이오와에서 가장 먼저 코커스를 열고 있고요. 네. 그러나 프라이머리는 주정부가 경선을 주관하고 당원이 아니더라도 경선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권만 있으면. 네. 뉴햄프셔 인구는 130만 명으로 이들 중 투표권을 가진 자는 누구든 공화당 경선에 결국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주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실시되는 지역이 바로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이고요. 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가리켜 대선 풍향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아주 핫하게 지켜보는 그렇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는 공화당 지지자가 아니어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